이번에 강의하게 될 주역 46번째의 지풍승이라 하는 것은 바로 땅 밑에 있는 나무의 싹이 지상으로 돋아나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를승자를 쓴 것입니다. 여기에 오를승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단계에 있다가 윗단계로 올라온 것을 승진이라 하듯이 땅속에 있던 씨앗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무럭무럭 커나가는 모습을 지풍승의 오를승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오를승자라고 하는 것이 땅 위로 올라와서 무럭무럭 커나가다 뜻이 바로 오를승자의 괴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계의 현상을 인간 사회에 접목하면 바로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흔히 쓰고 있는 승진이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속 아래 단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듯이 인간 사회 역시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지풍승계의 정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손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땅 밑에 있으면서 하나의 씨앗이 점점 커나가는 모습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풍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로 말하면 일종의 승진이라는 개념, 앞으로 나아가다, 위로 올라가다의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궤가 주역에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화지진궤, 화지진궤. 이 화지진궤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태양이 솟아오른 것으로서 가장 바로 나아가기를 최고로 빨리 한 것이 화지진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풍승인 것입니다. 땅 위에 솟아나오는 새싹이 무럭무럭 커나가는 모습, 이것이 두 번째 빠른 속도로 앞으로 향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풍산점궤. 바로 이 풍산점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산 위에 있는 나무, 산 위에 있는 나무는, 산등성이 있는 나무는 커나가되 서서히 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궤의 이름이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점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를 쓸 때 점진이라고 하는 것하고 승진하고는 그 속도감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주역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궤가 세 개가 있는데 화지진궤가 가장 빠른 속도로 솟아오른다라는 것. 그야말로 이 진짜는 일출동해에서 바로 태양이 산등성이에서 또는 저 동해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이라면 지풍승궤는 바로 새싹이 잘 커나가는 모습, 그리고 풍산점궤는 산등성이의 나무가 보이지 않게 점진적으로 커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새 궤가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풍승궤는 목생 고대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발생해가지고 서서히 높이 키가 커가고 둥치가 커나가는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낭묘, 조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계로 보면 최자는 취하니 모일 최자는 모일 취합의 뜻이니 취상자 위지승이라 바로 모든 것이 모아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승이라 하기 때문에 바로 승계로 뒤이어받아서 지풍승계를 뒤이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상으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속에 나무가 일종의 새싹이 돋아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궤덕으로 보면 안으로는 모든 진리를 손순하게 따르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모든 시의 때의 적절함을 맞춰서 따라가면 이게 승진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승진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서 안으로 도리를 따르고 바깥으로 시에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 이게 승진의 비결이라고 여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괴체로 보면 강중이 응이라 바로 우리는 승진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선 괴로 말하면 구이에 강중이라고 하는 자신의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끌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에서 나를 응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걸 가지고 자신이 가져야 할 강중의 자격은 덕이라 말하는 것이고 윗사람과의 만남은 때시자를 쓰는 것입니다. 시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도 있어야 되고 운명도 뒤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괴주로 말하면 구이의 강중의 도로서 유고에 응하고 있는 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풍성괴는 구이가 주된 효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생지중하여 나무가 땅속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일장우상하니 날마다 위로 커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승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지중해 유목하여 그 땅에 어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순기생리죠. 그 생리를 따르면 그게 커나갈 수 있는 나무로서의 생리를 따르면 자, 맹어리 공파하고 새싹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떡잎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 아름과 한 줌으로 나무가 커나가고 이와 같이 한 아름과 한 줌으로부터 나중에는 큰 동량감, 기둥감이 되어서 장이 무리하니 커나가기를 마지 않고 끊임없이 커나가는 모습이 이게 승자의 괴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은 온영하니 우리는 이렇게 승진한다라는 거,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크게 형통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는 용견대인호되 우리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대인을 보되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남영남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좌동우서, 좌측은 동쪽, 우측은 서쪽, 전남, 앞은 남쪽, 뒤는 북쪽. 이 개념으로 보면 전남후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남영남자는 앞전자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 대인을 만나려고 할 때 다른 걱정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기라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방금은 벼슬로 말했지만 학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문도 날날이 발전해 가려면 훌륭한 선생을 찾아보되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선생을 찾아가서 공부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부분의 발전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이라 하는 것은 진이 상야라. 그래서 이 성자는 어떤 뜻을 갖느냐면 우리의 나아가서 올라간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진이라는 두 단어로 합성하여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괴자해례하야, 이 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괴로부터 왔는데 해괴에 어떤 것이 변하냐면 유상거사하야, 이 구삼이라고 하는 유음이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번째 자리에 거하게 되고 이게 유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괴는 어떻게 변하느냐. 내손 외손하고 안으로는 순리대를 따르고 바깥으로도 순리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팎으로 순리를 따르고, 자, 이건 괴덕이고, 구이가 강중이 오은기라, 구이가 강중에 이러한 재덕을 갖춘 데다가 끌어줄 유고가, 유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상응하기 때문에 시기점이여차라, 이 때문에 그 점은 이와 같이 온행하고 길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정남자는 앞전자로 해석했고 갈정자는 나아갈 진자로 전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전진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진지시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승진할 때에 의견대인즉 당연히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대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인을 볼 적에는 무룡우율하고 무룡우율이 사가이으라, 그런 걱정과 어떤 그 다른 생각을 쓰지 말고 일을 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자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위라는 입장에서 승진을 말하고 있는데 지위로 올라간 것이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혼란의 세대에서 태평의 세대로 바뀌어지는 것도 승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자가 혼란에서 이러한 태평성대, 잘 다스려진 나라로 우리가 발전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건 사회라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덕을 닦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 맞불려셔라, 모두 이와 같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출세를 하려 하더라도 나를 끌어줄 대인이 필요하고, 혼란의 세상에서 태평성대를 이룩하려고 하더라도 대인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한다 할지라도 나를 끌어줄 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궤변으로 말하면 이 궤는 해괴에서 유래한 것인데, 유본거삼이언을 바로 이 육삼이라는 유는 본래 이 세 번째에 효에 거하고 있는데, 금진이 상거와 사하니 오늘날 나아가서 위로 네 번째 자리로 딱 거쳐하면서 궤가 바뀌어서 지풍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공자의 단전에서 말하는 유의시승인 것입니다. 유가 때로 올라간 노라고. 궤덕으로 말하면 내손 외순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이게 출세의 비결로 내 손, 외손을 치는데, 자, 우리가 개인의 지위나 태평성대나 공부하는 것이나, 첫째, 내면으로 손순한다라는 것은 처지의 선자고 사리요. 우리는 모든 일을 대처했을 때 먼저 사리를 잘 짐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면의 조건이고, 두 번째, 외수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바깥으로 행동할 적에 불시로 시인이 시적절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리를 가장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 기덕질이 이어지냐라 이것은 그 덕이 이렇게 나아감에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내손 외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궤체로 말할라 치면 구이 강중으로서 오가 응하고 있으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이 강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야의 유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출세할 수 있는, 승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에서는 뭘로 썼느냐? 도구구자를 쓴 것이에요. 나에게 그런 연장을 갖추셔야 돼요. 도구, 그런 재해를 갖추시고 있는 것이 강중이에요. 이런 자격이 있고 응한 것은 뭐냐? 오가 제3자가 유기응이라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뭐냐? 이건 기회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이는 그 기회가 이렇게 상진 또는 승진한 데 이루은 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기회는 어떤 데 나오느냐? 윗사람이 무조건 끌어주는 게 기회가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기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으로 보나 기회로 보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온형이 되는 것이에요. 승진하게 이루는 것이 온형이에요. 그러면 온형은 어떤 것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크게 형통해서 잘 될 수 있느냐? 용견대인정무료라고 대인을 보려고 하면 아무런 걱정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남정적 앞으로 전진하면 그것이 길한 것이고 길한 것이 온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단서에 말씀하시기를 유이시승하야 유라고 하는 바로 궤변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해괴의 육삼이 때로 바로 구사의 자리로 오르면서 육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의에서 궤변으로서 계명을 해석한 것이다. 궤변에 의해서 이 승자를 가지고 승계라 이름했다라고 공자께서 정의한 것입니다. 자, 운봉호 씨가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강의재상자는 상야라. 양으로서 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음이라고 하는 유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일상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시로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식시자 판가요의 언역이라 바로 이런 때를 때식자 그럴 때라는 걸 아는 것이 아는 자만이 라야 바야흐로 가히 그와 더불어서 주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 언제나 일상적인 데에 고착된 사람으로서는 주역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에서 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 계명에서 승이라 말한 것은 궤변으로 말한 것인데 궤변에 유가 해계로부터 오면서 나아가 네 번째 자리에 거한 것이 거하여 승우 이양지상하니
두 개의 양 위에 거처하게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두 양의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양 위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32 올라가고 94가 내려오니까 바로 이 이양의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궤명을 찾아냈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 유가지사가 그러면 6.3의 역할이 뭐냐, 이걸 유가지사라고 썼어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비가 인시이진하여 딱 시운이 좋아가지고 때로 인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대보지위 정승의 자리로서 임금 가까이에 보필하는 지위에 거처한 자가 됐다. 이게 이래서 이 사람은 승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궤덕으로 말하면 손하면서 순하고 해서 내면으로는 손하고 바깥으로는 순하며, 자, 이게 궤덕이고 강중이 응이라 하는 것은 구이로 말하고 유고에 상응하니까 궤체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 때문에 이 때문에 크게 온형이라는 말을 공자께서는 대형으로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괴사를 해석한 것입니다. 자,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으로 손순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안으로 능히 극심연기하여 심오한 이치를 다 알고 보이지 않는 기미를 연구해서 이자코 사리오 사리를 잘 짐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이 중점이 되냐면 심오한 이치를 지극히 알고 기미를 연구한다는 것은 지적인 것입니다. 내면으로는 이렇게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지혜가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손순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깥으로 능히 딱 때에 인하여 순리대로 이치를 따라서 시를 어기지 않는 이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행견비를 내손 외순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손 외순의 구체점, 구심점은 뭐냐? 모두 다 이치입니다. 이게 더 쉽게 표현하면 안으로는 진리를 알 수 있고 바깥으로는 진리대로 때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손이순이고 이것이 바로 승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는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이 승진한 데 이롭다라고 해서 덕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인 것입니다. 강중이라 하는 것은 재덕이 성대한 것으로 가히 승진할 수 있는 도구, 앞서 말씀드린 도구이고, 응한다라는 것은 뭔 뜻이냐? 근본유인이라고 해서 나를 당겨준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나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끌어줄 사람이 있음으로써 가히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는 역정존의에서는 기회라 쓰지 않고 사세를 쓴 것입니다. 이건 내가 가지는 덕이라면 세는 이것이 운명의 시간인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승진하기에 이롭게 된 것은 나를 끌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견대인 무료는 우리가 나를 끌어줄 대인을 만나볼 적에 덜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유경야오라고 해서 경사가 있을 것이오라고 해서 이 경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일신의 경사도 있고 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일국의 경사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잘 만나면, 예를 들어 공자가 임금을 잘 만났다면 공자 일신에 대한 영광일 뿐 아니라 그 나라 역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사경자의 함축적 중의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정길이라 하는 것은 그 뜻을 행하고자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원 용전 대인 무률이라 하는 것은 군자 출산은 필요없덕군이니 군자가 벼슬에 나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임금을 얻고자 함을 위한 것입니다. 금일덕이라는 말은, 일덕은 뭐냐, 임금과 신하가 하나의 덕으로서 이 말이니까 한일자는 같을 동자 뜻인 것입니다. 군신이 같은 덕으로서 명량이 개합하면, 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철한 임금과 훌륭한 신하를 줄여서 명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명군 양신이 개합 하나로 만나면 불유 일신지경이라, 이것은 내 한 몸에 공자 당시에 공자의 영광일 뿐 아니라 실사도지경야라, 이건 실제로 이 도의 경사가 되는 것이다. 자, 이건 경사경자의 두 가지 의미고, 우원 남정길이라 이렇게 또다시 남정길이라 말하는 것은 군자지지는 제호 행도라, 군자가 벼슬하려는 뜻은 도를 행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금유경이 오늘날 이런 경사가 있어가지고 치주택민이면 임금을 요순으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은택을 입혀준다면, 즉 은거지지가 은거했을 때에 홀로 요순의 도를 행하렸던 이런 의지가 태위 행의지다리라, 잠옷 의를 행하는 바로 벼슬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상으로 보면 땅속에서 이제 새싹이 돋아 올라와서 커나가는 모습이 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러한 걸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덕을 삼가하면서 새싹이 커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작은 것이 커서 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적에 덕을 삼가해서 작은 덕을 살살 쌓아서 더 높이, 더 크게 키워가는 모습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는 마당가에 하나의 싹이 올라온 새싹을 보면서 우리의 공부를 그렇게 새싹 키우듯이 키워나가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왕속본에는 수는 작신이라 해서 원래는 여기가 순독으로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는 신자로 써야 되고, 오늘날 다른 책을 살펴보면 이것을 인용했을 때 또한 대부분이 순독으로 쓴 게 아니라 신독으로 쓰고 있으니 그 뜻이 명백하니 순자와 신자는 고자에 통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상편 몽께에 보임으로써 순자는 신자와 같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자왈 수목지생이 이 나무가 새싹이 돋아남에 일일자장이라, 날이면 날마다 자장 커나가는 것이다. 야, 일일불장이면 만약에 하루라도 나무가 크지 않으면 변장고체하니, 곧 그것은 메말라 죽어버리는 싹이 된다. 자, 우리 공부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변시 생리불접이라, 하루라도 안 크면 메말라 버린 것은 뭐냐, 곧 생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치가 접속되지 못해서, 이어가지 못해서 이건 새싹이 죽어간 것이다. 그러듯이 공부 역시도 학자지어하게 공부한 사람이 학문한 데 있어서 불가 일일 소해라, 하루라도 하루에 어느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 대저 덕수 일일 요진이니 대체로 우리가 쌓아가는 덕이란 반드시 날이면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 약 일일불진이면 만약 하루라도 우리의 덕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마치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멈추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흘러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올라가느냐 후퇴하느냐지 현재의 자리에 멈춰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함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